그날 강남 벤츠 매장에서 머리채를 잡힌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벤츠 매장 직원들은 낡은 옷의 할머니를 보자 사람들에게 방해된다며 할머니를 내쫓았습니다. 단지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쫓겨난 할머니. 하지만 단 10분 뒤 그 자리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 화려한 네온사인들 사이로 우뚝 선 벤츠 매장의 유리창이 오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매장 안쪽으로는 최신형 벤츠들이 마치 보석처럼 진열되어 있었죠. S클래스부터 G클래스까지 각각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차들이 조명을 받으며 위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명품 정장에 고급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매장 직원들도 그런 손님들에게 맞춰 완벽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응대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경 매장 입구로 한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섰어요. 강옥순이라는 이름의 76살 할머니였습니다. 옥순은 낡아서 여기저기 실밥이 풀린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장을 보러 나온 듯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옥순이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몇몇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왜 여기 계시지? 혹시 구걸하러 오신 건 아닐까? 이런 속삭임들이 매장 곳곳에서 들려왔죠. 옥수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면서도 천천히 전시된 차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각 차량 앞에서 잠시씩 멈춰서며 가격표를 들여다보고 때로는 차체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보기도 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언가를 마주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불편한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입사 3년 차인 젊은 여직원 정대리는 다른 손님들이 옥순을 보며 불편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결국 참지 못하고 옥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요, 할머니. 여기는 고객 전용 공간이에요. 정대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거부감이 묻어 있었죠. 옥수는 정대리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도 차를 보려고 왔는데요. 옥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중했어요. 하지만 정대리는 옥순의 낡은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차요? 할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정대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다른 손님들의 시선까지 끌어모았어요. 매장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고객이 눈살을 찌푸리며 뒤를 돌아보았고 한 여성 고객은 아예 옥순을 피해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겼죠. 정말 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남편 기일이 다가와서 옥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정대리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옥순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어요. 돌아가신 남편을 기리기 위해 마음먹고 온 길이었는데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만하세요. 여기 계시면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신다고요. 냄새도 나고 말이에요. 정대리의 말이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옥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입술을 떨며 그럼 조용히 보고 갈게요라고 말했지만 정대리는 이미 참을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정대리는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안 된다고요. 당장 나가세요. 정대리가 소리를 지르며
옥순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옥순이 움직이지 않자 정대리는 급기야 옥순의 머리채를 잡고 매장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옥순의 회색 머리카락이 정대리의 손가락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아, 아파요. 놓아주세요. 옥순의 비명소리가 매장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정대리는 멈추지 않았죠. 다른 손님들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런 사람이 여기 왜 와서 소란을 피우나라는 수군거림만 들려왔어요. 옥수는 결국 매장 밖 인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코트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가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옥순이 매장 앞 인도에서 울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급하게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이 아니십니까? 그 남성은 옥순을 알아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옥순의 남편이 운영했던 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김 부장이었습니다. 아, 김 부장님. 옥순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김 부장은 옥순의 헝클어진 머리와 떨어진 단추를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셨습니까? 왜 이렇게 되셨어요? 옥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사모님,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를 상대로 그런 짓을... 김 부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실 옥수는 고 이 회장의 부인이었어요. 남편 이 회장이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대기업을 일궈낸 그 옆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옥수는 화려한 삶보다는 검소하게 살기를 택했습니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옷을, 고급차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며 살아왔거든요. 사모님, 제가 바로 도윤 부회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도윤은 옥순의 아들이자 현재 이 회장 그룹의 부회장이었습니다. 김 부장의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며 떨렸어요. 부회장님, 저 김 부장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어요. 전화 너머로 도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모님께서 벤츠 매장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채까지 잡혀서 끌려 나오셨어요. 김 부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의 정적 후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어느 매장입니까?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강남 본점입니다. 부회장님. 김 부장이 대답하자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끊은 도윤은 비서에게 즉시 지시했어요. 벤츠 코리아 본사에 연락해서 강남 매장 상황을 확인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법무팀도 대기시켜 놓으십시오. 비서는 도윤의 표정을 보고 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한편 김 부장은 옥순을 근처 카페로 모시고 가서 따뜻한 차를 주문했어요. 사모님, 괜찮으시겠어요? 부회장님이 금방 오실 겁니다. 옥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요. 김 부장님.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이 전화를 받은 지 불과 10분 후 벤츠 매장에는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즉시 매장 관리자를 바꿔주십시오. 전화를 받은 매장 관리자 박 과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본사에서 이렇게 급하게 연락이 오는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일 때뿐이었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귀하 매장에서 중요한 고객에게 불쾌감을 준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즉시 관련 직원들을 파악하고 대기하십시오. 본사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박 과장은 급하게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시 손님과 트러블이 있었던 직원 있습니까? 정 대리는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 노인 말씀이세요? 제가 적절히 처리했는데요. 적절히 처리했다고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해보세요. 정 대리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해서 나가달라고 했죠. 그런데 계속 버티길래 어쩔 수 없이 뭘 했다는 거예요? 박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모셨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냄새도 나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했거든요. 정 대리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머리채를 잡았다는 것은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분이 정말 일반 손님이었을까요? 박 과장이 중얼거렸을 때 매장 입구로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나란히 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바로 이도윤 부회장이었습니다. 뒤이어 두 번째 차에서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옥순이 내렸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단정한 한복을 입고 고급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에서는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차에서는 도윤의 아들들, 즉 옥순의 손자들이 내렸어요. 모두들 정중한 자세로 옥순을 에스코트하며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매장 안의 직원들은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 대리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 갔어요. 저분이 아까 그 할머니가 맞나요? 다른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저렇게? 박 과장은 이미 상황을 파악했어요. 모든 직원들 정렬하세요. 지금 당장. 박 과장의 외침에 직원들이 황급히 일렬로 섰습니다. 정 대리만 혼자 뒤쪽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매장 문이 열리면서 옥순과 도윤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까 옥순을 무시하며 수군거리던 직원들은 이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직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옥수는 아들의 팔을 살짝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기 있는 분이 저를 그렇게 대했어요. 옥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정 대리는 뒤쪽에서 떨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아까 그 늙은 거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도윤은 박 과장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관리자분이십니까? 네. 박 과장입니다. 박 과장이 허둥대며 인사를 했어요. 제가 이도윤입니다. 이분은 저희 어머니이고요. 도윤의 소개에 박 과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도윤 부회장님이십니까?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도윤이라는 이름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회장 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국내 굴지의 기업인이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곳에 오셨다가 매우 불쾌한 일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매장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과장은 정 대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정 대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 대리는 다리가 후들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이분이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고 폭행한 직원입니까? 도윤이 정 대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 대리는 고개를 들 수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정 대리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몰랐다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정당화되는 건가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윤의 질문에 정 대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아, 그만해도 돼. 이미 충분히 창피당했어.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정 대리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 대리의 오열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냉정했어요.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본사에 정식으로 신고했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매장 전체에 고객 응대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옥수는 손자의 손을 잡고 매장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지만 손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큰 손자인 이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옥순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도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단순히 무시당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옥순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남편 이 회장과 함께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남편이 기계를 돌리는 동안 옥수는 폐지를 주워서 생계에 보탰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더운 여름날에도 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았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옥순이 중얼거렸어요. 손자들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둘째 손자 이준석이 물었어요. 아니다, 준석아. 할머니가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옥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예전에 아주 가난했단다. 폐지를 주워서 팔아야 했을 정도로 말이야. 손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의 풍족한 삶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정말요, 할머니? 준호가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이지. 그때 할아버지는 작은 기계 공장을 운영했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할머니가 폐지를 주워다가 팔았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몇천 원밖에 안 됐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소중한 돈이었단다. 옥순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견뎌내며 남편과 함께 사업을 키워왔던 옥순이었습니다. 회사가 점점 커지고 돈이 생겨도 옥순은 검소한 생활을 잊지 않았어요. 명품보다는 평범한 옷을, 고급 음식보다는 소박한 음식을 선호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여보,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말자. 그때의 마음을 잃으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진다고 하셨단다. 옥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래서 옥순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지하철을 타고 때로는 버스를 타며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왔어요. 오늘 벤츠 매장에 온 것도 남편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 기일이 다음 주야. 할아버지가 평생 갖고 싶어 하셨던 차가 벤츠였거든. 그래서 할아버지 영정 앞에 차 사진이라도 놓아드리려고 왔던 거야. 옥순이 손자들에게 설명했어요. 손자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가 차를 사드릴게요. 할아버지를 위해서요. 준호가 말했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괜찮어. 할아버지는 차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거든. 오늘 일로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 옥순의 말에 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매장에서는 정대리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급파된 인사팀 직원이 도착해서 정대리와 면담을 진행했어요. 정대리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대리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변명의 여지는 없었어요. 매장 내 CCTV에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옥순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대리님, 회사 규정에 따라 즉시 해고 조치됩니다.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시고 오늘 내로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인사팀 직원의 차가운 통보에 정대리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에 대한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거든요. 정대리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개인 물품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박 과장은 다른 직원들을 모아놓고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 매장의 고객 응대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외모나 복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요. 과장님, 저희도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오늘 일을 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분의 경제적 능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한 명의 소중한 인간으로 대해야 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장 직원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인식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희가 고객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한편 도윤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차를 사실 생각이셨나요? 제가 좋은 차로 골라드릴까요? 하지만 옥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도윤아, 차는 안 사도 될 것 같구나. 옥순의 대답에 도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아버지 기일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었나요? 맞지. 하지만 내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건 차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였을 거야. 옥순이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이곳 직원들이 변할 수 있다면 그게 더 값진 일이야. 옥순의 말을 들은 직원들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려는 옥순의 마음씨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 과장이 옥순에게 다가가서 깊숙이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앞으로는 모든 직원이 고객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옥수는 따뜻한 미소로 박 과장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매장을 나서기 전 옥수는 직원들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일은 저에게도 좋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이에요. 옥순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 응대 교육을 다시 받겠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옥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가진 돈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손자들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준호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요. 그래, 준호야. 너희들도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옥순이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화가 나고 억울할 텐데도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고 교훈을 주려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대단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매장 밖으로 나온 옥순 일가족을 보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옥순의 품격 있는 모습과 가족들의 정중한 태도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할머니,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준석이 제안했어요. 할아버지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오늘 얼마나 멋있었는지 말이에요. 옥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은 매장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옥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늘의 아픈 경험이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보고 계시죠? 당신이 늘 말씀하시던 대로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옥순이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했어요. 차에 타기 전 옥순은 매장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진지하게 회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분명히 그들은 변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구나. 옥순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차보다 더 값진 걸 얻었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 말이야. 도윤도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차가 출발하면서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해 보였어요. 외모나 복장에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와 꿈을 가진 귀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할머니의 작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의미 깊은 하루였어요.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품격과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누군가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감동인생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